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냐 알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블랙록 CEO가 얼마 전에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글로벌 자산이다. 모든 단일 통화를 능가할 것이다. 자, 이런 뭐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17년도에 돈 세탁의 온상이다. 이 발언을 동시에 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블랙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자본들이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 장악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이게 지금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캐피털 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 친구들 지금 다 비트코인에 커스터디라건 거래소를 만들건 지금 다 ETF를 신청했건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친구는 좀 유의 깊게 항상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는 친구. 그리고 ETF 관한한 가장 전문가라 보시면 됩니다. 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면 자, 30조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자, 30조 달러가요. 우리 돈 30조 원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약 4경원에 육박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죠? 22년도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 정도 했습니다. 이 2천조 원과 지금 단위가 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그 합이죠. GDP, 우리나라 같은 나라 20개가 버는 돈을 1년간 버는 돈을 지금 비트코인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시총은 한 700조 원 정도, 600조, 700조 정도 하는데요. 4경원이 들어온다면 가격이 글쎄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좀 이게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의 시총을 비트코인이 좀 비슷해지는 것, 이것을 가정을 하면은요, 비트코인은 개당 최소 6억에서 8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비트코인 시총이 600빌리언 달러인데요. 금의 시총은 13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위가 다르죠. 대략 지금 금의 시총이 약 20배 더 큽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대략 4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그것의 20배면 거의 8억 원을 육박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인 가격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탠더드 차터드 말 바꾼 또 하나의 은행입니다. 올해 5만 달러를 회복하고 내년에는 12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얘기를 했죠. 자, 하지만 불과 작년 12월로 가봅니다. 7개월 전이죠. 가장 추웠던 크립토 윈터에서 비트코인 그때 한 16,000달러 정도 언저리에 있었죠. 추가로 70% 폭락을 해서 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6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했지만 지금 이제 7월달 7개월 후에 말을 딱 바꾸죠. 비트코인은 약 4배 이상 더 증가할 것이다. 12만 달러를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올해 말까지는 6천만 원, 7천만 원, 자 24년 말까지는 1억 5천만 원 갈 것.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크립토 시장 장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도 지금 사전 조율을 해서 다 지금 현물 ETF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자, 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 역시도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거 이제 와서 이것도 거부하면 이제는 정말 이제 면이 서지 않는다.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발언을 전 SEC 의장이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입니다. 이건 4일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컵 그리고 여기 이제 손잡이 모양이죠.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컵앤 핸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컵앤 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위로 올랐던 좀 경우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지금 58,000달러를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반감기 13년도에 있었고요.
364일 전에 바닥을 찍고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지금 차트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6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년, 1년 반 지나서 여기도 지금 차트 천정을 뚫고 올라갔죠. 자, 세 번째 반감기 20년도 5월 달에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도 지금 비트코인 하빙 반감기가 내년 4월 정도 전후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를까요? 하지만 이게 대략 4년 주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6개월까지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세력들 선물 옵션 비트코인 공매도를 쳐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고요. 지금 중국 역시 지금 이상한 좀 인민은행장이 와서요. 소위 국부 유출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 한번 정말 털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더도 얼마든지 지금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한 번 정도 저는 파는 것도 방법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XY는 달러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의 세기입니다. 자, DXY, 달러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불런이 왔다. 불장이 왔다. 달러 강도가 떨어질 때 20년도, 21년도 왔었죠. 자, 지금도 지금 이 노란색 지금 와 있을 때 이제 샀으면 큰 이익을 봤다는 건데요.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면서 떨어져 있죠. 자, 지금 사면 한마디로 지금 큰 장을 먹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주식에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부터 계속 이제 가격을 올랐냐 떨어졌냐만 지금 보고 있죠. 업, 다운이었죠. 업, 다운이죠. 업, 22년도 다운이었죠. 이제 뭐 확률적으로 올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굉장히 암울했었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자본들이 비트코인 대량 매집을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매집을 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실제로 채굴 기업들, 피델리티다, 뱅가드다, 블랙록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SEC가 증권형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얘네들 고소를 한 거는 이제 거래소를 고소를 했지만 겁을 줬었죠. 근데 이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 모두 예치했을 때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실제로 했었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도 20% 솔라나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다 회복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속임수였다. 오히려 SEC가 좋은 코인을 찍어줬다. 프로메티움이다. 다른 어떤 것들 통해서 내가 팔고 싶다. 저는 이런 그 인상을 강하게 예전부터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XRP가 증권이 아니면 이더리움은 더더군다나 증권이 아니고 바로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상품을 사면 좋겠다. 왜냐? 지금 이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 상품이 45%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한번 집어넣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좀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그 다음 뭘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또 이더리움을 그냥 사서 업비트에 묵히시면 5%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받아놨다가 내년까지 세금 하나도 안 내십니다. 필요하시면 좀 팔아서 생활비 쓰셔도 전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자,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이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뒤에 보이는 게 와이커프라고 하는 게 계속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축적 단계에 있다는 거죠.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알트코인도 위로 쏠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쉬운 이제 그래프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다시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웨지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알트 시즌, 알트코인들도 한번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다. 자, 크립토 시총이 25년, 6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그 라울 팔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냐 알트냐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가을 전후로 해서 저는 뭐 승인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먼저 달려가겠죠. 그 다음은 또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 뭐 좀 큰 시가총액 중간 작은 코인으로 가면서 순환 펌핑이 가능합니다. 순환 펌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큰 돈을 본 사람들이 꼭 도박장이랑 좀 비슷한 이제 심리죠. 큰 돈을 벌었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다시 옵니다. 왜요? 중간 알트코인, 시가총액, 시총이 작은 코인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투입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저는 또 한 번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저는 사실 뭐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소 50에서 100%까지 사실 가져가셔도 된다. 자, 미드캡, 뭐 스몰캡 같은 코인들은 뭐 20%, 30% 비트 이더보다는 저는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가 펌핑이 너무 세게 왔다. 분할 익절 하셔야죠. 알트가 너무 세게 왔다. 뭐 분할 익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분할 익절한 현금은 무엇에 쓰실 것이냐? 앞으로 생활비도 쓰시고 빚이 있으시면 빚도 좀 갚으시고요. 추후에 또 엄청난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중국발이 됐건 아니면 어떤 뭐 또 다른 뭐 SEC의 어떤 장난이 됐건 추후 폭락이 온다면 대공황이 됐건 그때는 인생 기회라 생각하시고 다시 또 주우셔야겠죠. 본인이 만약에 상위 2% 단타 트레이더다. 그러시면요. 비트코인 사서 팔았다가 이더리움 사서 팔았다가 리플, 솔라나 할 것 없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면 되시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뭐 실력 있는 단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자, 일반 투자자라면요. 원칙은 최대한 단순하실수록 좋다. 자, 오르면 분할로 매도합니다. 왜요? 저희가 꼭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리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